조선 후기의 유학자 가문 동강 이창기와 동네마을, 동강 이창기 정기. 다음은 벽진이시 평정공계 승지공 33세 가조 동네촌의 동강 이창기공의 정기이다. 성은 이시이고 공관은 성주 벽진이며 벽진이시 고려 개국공신 벽진장군 이총원 시조공의 33세손이다. 지우대장군 성간의 22대손이고 평정공 노촌 청백리 약동의 16대손이고 거창 이평조 오담 이건의 13대손이고 가조 이평조 통덕량 이난서의 12대손이다. 조선 후기 학자 유산 이정매공의 7대손이고 조선 후기 학자 이라정 이학준의 4대손이시다. 증조부 승주공은 1822년에 출생해서 1887년 별세하고 조부 우화공은 1852년에 출생해서 1887년에 별세하고 부친 우덕공은 1875년 출생해서 1932년에 별세하셨다. 동강 이창기공은 1918년 1월 18일에 거창 가조 동네 마을에서 탄생하시어 2011년 음력 10월 3일에 별세를 하셔서 93년 수를 하셨다. 산소는 가조입향조 21대 통덕량 이난서공의 산소의 우측에 독세골에 23대 찰방공 이창일 승문원 박사 산소가 있는 산등선 아래쪽에 우측에 작은 골을 넘어 중간 지점의 남향이다. 배는 흥해 최씨 최순주이며 1932년 3월 16일에 탄생하시어 2021년 음력 3월 13일에 별세하셨다. 산소는 내외쌍분이다. 부는 상세, 조는 봉철, 증조는 역진, 평촌 숙량도 후손이다. 외조는 이우동 성산인이다. 동강 창기공은 14살 어린 나이에 부친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모친 슬라에서 엄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다. 한편 집안 대대로 가보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선조님들의 문헌 자료를 통해서 고조부 및 윗대 선조님 중에는 유학자가 많이 배출된 집안이며 대대로 병리의 경종수족의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께서도 성년이 되고 난 후에는 평생을 병리종인의 경종수족의 정신으로 살아오셨다. 벽진이시 시조공 선조님과 종당인 경수당에 관한 내용으로는 임진년 경수당 중수 추진에 참여하시었다고 경수당 중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갑자보 대동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대동보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벽진이시의 유명하신 선조님의 기록을 정리한 문헌록 편집에도 참여하시었다고 문헌록에 기록되어 있다. 시조공 선조님과 그 종당인 경수당의 경종수족 정신으로는 예전에 구미에서 근무할 때의 시조공 추계시양 때면 부친 동강 이창기께서는 전날 구미에 오셔서 주무시고 다음날에 같이 성주군 벽진면 경수당으로 모시고 시제에 참석을 하곤 했다. 부친께서는 평생을 흰 두루마기인 한복을 입으시고 생활하셨다. 수양에 참석할 때마다 일가 어른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를 시켜주시고 훌륭하신 선조님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해주셨다. 수양 제례에는 시조공부터 10대 조를 모시는데 헌관은 방 안에서 제를 모시고 나머지 모든 제관은 전부 마당에 열을 지어 서서 참관을 하는데 부친은 헌관 옆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제관 분들께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 제례시에 마당에 많이 오신 제관 대중에게 제례 절차를 알리는 찬창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부친 동강 이창기께서는 시조공 벽진장군 유어비가 앞에 느티나무로 데려가서 본인이 직접 식재하셨다고 하시면서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다.
가끔은 처음 오시는 일가분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느티나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곤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가문 27대 조 이가신 선조님께서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3그루를 심어서 삼수정이란 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목 느티나무 3그루에 대한 영감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김천 부항면에 있는 지호대 장군인 대장군 성간선조의 제실인 모원당 이전 건립에도 참여하시고 김천 양천동의 평정공의 노천당 서원의 중건에 참여했다고 중건비에 기록되어 있다. 합천 대병 장단의 판서공 제실이건의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이전중건비에 기록이 되어 있다. 구대 우우정 후손의 족보 편집에도 참여하셨다고 자료에 남아있다. 한편 선대인 고조부이신 29대 이라정 이학중공은 조선후기 학자로서 시조공의 종당 제실인 경수당의 경수당기를 찬했고 평정공 노촌이학동 노촌실기 편찬 참여 합천 장단의 판서공 승원선조 제실인 경모제기를 찬했고 거창계와 오담공 이건선조의 제실의 경모제기를 찬하셔서 그 내용이 각 제실과 문헌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동강 이창기공의 가문 선조에 대한 일로는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선조님들의 각종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셨다. 조선 후기 학자이신 26대 유산 이정매공의 유산집 문헌과 29대 이라정 이학중공의 이라정집 문헌을 1956년에 직접 편집 편찬하셔서 서책으로 제본해서 학문연구기관 및 대학도서관에 기증을 하시어 후학들의 참고자료가 되게 하시었다. 동강 이창기공은 성년이 되어서는 거창향교의 유생이 되어 향교 종사에도 적극 참여하시어 많은 유학자들과 교류를 했다고 거창향교 향안과 계지에 기록되어 있다. 영면시에는 거창향교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애도를 해주셨다. 발인시에는 거창향교와 송백당을 한 바퀴 돌아서 이 세상을 떠나물고하고 동네 선영에 영면하셨다. 거창향안지의 창기공의 시한수가 전해지고 있다. 아림성리 일구양, 백바롱 암만백당, 가소전몽환우서, 류장재원 찬원장, 의표선명진실사, 동심정직 총연양, 회관좌우관무대, 종차계명영유광, 동강 이창기, 이 시는 작은 시비로 만들어 선영인 산소에 설치해 두었다. 가조 동네마을 입구 좌측에 입향조 통덕량 인안서공의 얼과 정신을 기르는 경모제 제실이 있다. 그 이전에는 유산 이정매공의 유산제가 이었다고 거창군지에 전해지고 있으나 입향조 선조의 제실로 변경이 되었다고 경모제기에 기록되어 있다. 경모제기는 동강 이창기공이 방우손에게 부탁을 드려 글을 지어 입향조의 통덕량 인안서공의 높은 뜻을 받들었다. 경모제기 내용을 보면 가야의 남쪽, 아림거창의 고호의 동쪽의 별다른 하나의 동천을 이루었으니 이른바 동네 고리라 불리우는 우리 병리의 새거지이다. 재가 있고 그 위로 산을 등진 채 물가에 우뚝 솟아 새롭게 중수한 것이 경모제이다. 과거 명종임금 시절에 통덕랑 휘난서 공께서 자손들을 길이 이어지게 하려는 계책으로 읍치의 북쪽 개화리에서 이 곳으로 와 자리를 잡았다. 공이 평정공 노촌선생의 문손 즉 명망 있는 손자로 가정에서 받은 가르침 그대로 덕을 심고 학업을 쌓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유유자적하며 소야의 행적을 감추고는 성현의 도를 밝혀 강론하였다. 선조의 미덕을 추앙하며 은둔하고도 근심이 없었으니 참으로 근본이 없이 그렇게 되겠는가. 지금까지 수백 년 사이에 고인일사로 세상에 이름이 우뚝했던 분이 왕왕 계셨으니 증승지휘무, 동곡휘창일, 소리제휘정화, 유산휘정매공 같은 분들이 있었고
그 유풍이 지금까지 미처 거주하는 종친들 모두가 순순하고 아칙하다. 할아버지의 글은 읽지 않아서는 안 되고 예양을 숭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또한 세습의 유래가 있음을 징험할 수 있다. 마을 뒤에 대대로 선영이 즐비하니 탕산의 남쪽이 드디어 강여의 영구가 되었다. 경신년 1920년 봄 후손 우석, 우덕씨가 재숙하는 장소가 없는 것이 한으로 여겨 여러 종인들과 논의하고 뜻을 모아 예전에 유산정숙이 있던 터에 제사 한 채를 지어 병모라 편액하였다. 손님이 추모하러 왔으나 제사가 오래되어 물이 새므로 약제공 주하씨가 족질 우령, 제종질 우창 등 여러 종인들과 함께 거듭 수리하였고 길이 전하게 할 계획으로 소나무와 국화를 심어 마루에 올라앉아 내려다보며 감흥을 일으킬 수 있게 하였다. 그 조상의 부지런하고 검소함을 추념하고 가종께서 가업을 창조하시어 후손에게 물려준 본뜻이 간절하니 이를 계승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근구치 못하는 것을 능사로 여겼다가 이제야 비로소 충신효제만이 우리 집안에 내세울 만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경에 선조를 계승하여 담장이 100도나 되는 집을 지었네. 라고 하였고 진나라 때 송축하기를 여기서 노래하고 여기서 곡하며 여기에 종족을 모이게 하여 몸을 보존함으로써 선대부를 구천에서 따르리라 고 하였다. 이 일은 존조에서 비롯되어 일가간에 화목하게 하는 일이므로 읽고 고무되어 기뻐하며 효도에 힘쓰게 하려는 생각에서 감히 시송을 짓는다. 후손 창기씨와 성균씨가 부탁하고 성기씨는 나를 찾아와 기문을 청하니 사양치 못하고 일단 그 전말을 쓴다. 운물의 아름다움이나 유람하며 볼 경치 같은 것은 올라서 조망해보고 지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임자년 1972년 음력 11월 하순의 방에선 원엽은 삼가 짓고 성기는 삼가 쓴다. 라고 했다. 가조 동네 입향조 21대 통덕량 인안서공은 평정공 17대 노촌 약동의 사태손이다. 판서공 승원의 증손이며 이천부사 우우정의 손자이며 거창 오담 이건의 삼남아들이다. 21대 통덕량 인안서공께서는 가조동례로 분가하게 되므로 가조 입향조가 되어 35대까지인 430년 위 기력사 속에서도 우리 후손들은 대대로 경종수족 하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다. 통덕량 인안서공은 자는 정지이고 1537년에 태어나서 1592년에 별세를 해서 향년 56세 수를 했다. 묘는 동네 안항산 유좌이다. 배는 용서의 씨이며 분은 참봉분이다. 묘는 합분이다. 거창군지의 거창입향조 감천 오담공 이건선조의 내용과 가조 동네 통덕량 인안서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동네촌 앞에 통덕량 인안서의 안량제 및 승문원박사 이창일 묘각이 있다. 문행으로는 유산 이정매와 일하정 이학준이 있으며 각 문집이 전해 오고 있다. 인조조의 과거에 급제한 승문원박사 찰방공 이창일 선조가 있으며 그 교지가 가문에 전해지고 있다. 통덕량 인안서공의 슬하에는 22대 이무 승지공이 있다. 승지공 이무는 병절교의 사과 어모장군 증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창관을 지냈다. 묘는 성기 상고현 송곡 묘좌이다. 갈무는 7세 손학준이 찬하고 사적비가 있는데 방우손 재기가 찬하고 은진 송내용이 서했다. 배는 숙부인은 밀양박씨이고 상분이다. 부는 재용감 검정 좌승지 겸 경연참창관 청승지 실양의 후이다. 승지공의 자녀는 6남이 있는데 1남 선일, 2남 창일, 3남 명일, 4남 언일, 5남 세일, 6남 유일이다. 이남 이창일은 자는 융보,
호는 동복인다. 동강이 창기공의 직계 선조이시다. 1648년에 진사가 되고 1649년에 별시문과의 오두연이 시관이 되었을 때 을과 제3인으로 급제하여 승문원 박사로 보안찰방을 지냈다. 진사시에서 인조 26년 1648 무자년 식년시험에 진사 3등 2위 했는데 그때 나이 38세이다. 문과과거는 인조 27년 1649 기축년 별시 을과에서 탐화랑 2위 했는데 그때 나이 39세이다. 탐화랑이란 조선시대 때 각과에서 셋째로 급제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승문원 박사 찰방공 이창일 선조는 1653년 12월 13일에 임소에서 별세했다. 묘는 안양산 조부인 통덕량 인안섬유의 우측 독세골 신좌이고 갈무는 현감 서호가지였다. 배는 숙부인 남평문씨이고 1609년 생이며 1649년 3월 19일 별세했다. 묘는 조고의 한내를 건너 후좌, 부는 몽오일 남을 두었다. 배는 숙부인 영천 최씨며 1628년생이고 1657년 4월 7일 졸했다. 묘는 전배와 상하분이다. 부는 생원 한죽헌 한경의 손녀이다. 동네 마을 남쪽으로는 산 높이 713m인 박류산이 있는데 본래 이름은 화룡산이다. 1970년대까지도 가조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 때면 박류산 정상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곳으로 하늘과 연통이 되는 신성한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산이다. 필자도 어린 시절에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이 산에 오른 적이 있다. 박류산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신라 말에 박류가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키고자 벼슬을 버리고 은든 생활을 해온 것에 유래해서 박류산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많은 충신들이 이 산에 들어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학문에만 열중했다고 전한다. 26대 이정매공께서도 학문에 게으르지 않았고 불사이군의 높은 충절에 깊은 의미를 갖는 산으로서 당시 이정매공께서도 학문과 덕망을 지향하는 선비정신을 기르고자 호를 유산으로 했다. 거창군지에 의하면 이정매는 노년에 유산제를 짓고 경악에 매진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제실은 소멸되고 유산정열의 현판만 가문에 전해지고 있다. 영모제실에 걸려있는 영모제기 현판 내용에 구유산제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어 처음에는 유산제였으나 입향조의 얼과정신을 기르기 위해 영모제로 변천된 걸로 예상된다. 이정매공의 유산문헌 문집이 전해지고 있다. 입항조, 통덕량의 오태손 유산 이정매공은 조선 후기 학자이며 자는이진이다. 숙종신사 1701년에 태어나 민다남 진원에게 수학하였으며 1767 정묘년에 별세하시어 향년 67세 수를 했다. 묘는 안양산 묘전 양지액좌이다. 묘지는 증손 학준이 지었고 행장은 문인 이도천이 지었으며 유산제기는 판서 김상집이 짓고 서문은 참판 이해강이 지었다. 유산액자는 참판 김만근이 썼으며 유산문집 문헌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배는 인천이 시이고 1698년 생이고 1773년 5월 20일 별세했다. 묘는 가북고리전 후촌 늘좌이고 묘지는 증손 학준이 지었다. 부는 명고, 조는 세와, 양인효자 오내후회조는 신경우 거창인이다. 공은 일찍이 부친의 명을 받들고 뜻을 굽혀 과거를 보아 10번 과거에 올랐고 4번이나 동당에 올랐다. 1728년 무신년에 역적 2인좌의 변의 위병을 일으키고 경문을 써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뜻을 밝혀 역적을 무찌른 후에 겸손하였으며 그의 공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다. 양친이 세상을 떠나시자 초종이나 장례와 제사를 한결같이
주자의 자양부자의 예제를 준수하였고 양친의 묘소의 성묘와 참배를 아무리 매서운 추위나 더위와 비가 내려도 노년에 이르도록 폐지하지 않았다. 반관인 성균관에 머물며 몸을 행동함이 한결같이 발음에서 나오니 정승인 김양택이 능의 참봉으로서 청거하고자 하기에 공이 비웃으며 말씀하기를 내가 과거로서 입신양명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재량을 받는다면 다만 나의 임금과 아버지만을 속일 뿐 아니라 또한 노나라 개시의 영구가 되지 못하는데 어찌 자질구레하게 등용되랴 라고 하시고는 드디어 물러나 유산에 살면서 노년을 마치셨다. 민단암공을 따르며 학문하여 성리학과 태극도서를 강론하며 많은 추호함을 받았고 민응수와 이재와 유척기와 민백상과 김원행과 송명음과 김창집 등 제공들과 더불어 혹은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혹은 교육하기도 하면서 도의를 강마하니 모두가 남조의 고사로 허용하였다. 관찰사인 이해강이 지은 문집의 서문에서 유상공은 초야에 묻혀서 평생을 학문에만 열중하며 일생을 보낸 조선후기 학자로 알려지고 있다. 유산집이라는 문집이 있는데 석판본이며 1956년 유산정사 발행정보로 이권 1책 75장 사주상변이다. 유산집은 1956년 유상공의 7대손인 동강 이창기가 대대로 가문으로 내려오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편집 간행해서 국립중앙도서관, 각 대학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 기증을 했다. 유산집 문헌 내용으로는 권도의 이해강의 서전이 있고 권말의 창기의 지문이 있다. 권일은 시 140수, 부록의 제인창수은 32수, 권이는 서 10편, 부록으로 내서첩이라는 제목 아래 서 2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소박하면서도 청절하며 때로는 철학적인 위위를 내포하고 때로는 한가롭고 탈속한 성경을 노래하여 고상한 취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유원학동에서는 절경 가운데 미몽의 세계에 도취된 신선의 꿈을 그리고 있다. 야인행에서는 농업을 천부의 낙으로 삼아 생활하는 순수한 인간성을 묘사하였다. 글 중에 민진원에게 보낸 상단한 민상국진원에는 학문 연구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정치, 시사 등 단편적인 문제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정치란 인이 도로서 시행하여야만 민심이 복종하고 그 결과로 태평의 덕치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창해경문은 1728년 영조 4년 이인좌의 난해위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이 밖에 향약에 관한 글인 향약보장과 향약절목이 있다. 또한 거창부 여지승남의 영조 36년 1760년에 거창부사 박종익이 유생 이정매 등으로 하여금 거창지도를 만들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1765년에는 촉성로의 삼장사 관련 송암 1호의 증시를 청원을 하는 내용으로 경상도 유생들과 함께 경상도 관찰사 순상국에게 상서문을 올리기도 했다. 조선 후기 성리학 대가인 화서 이항로가 1862년에 유산 이정매의 증손 이라정 이학준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유상공은 태극론과 경학으로의 학문과 덕망이 높아 후세에 반드시 가문이 발전이 있다고 했다. 또한 1865년에는 화서 이항로는 이라정 이학준에게 이라정어와 이라정기를 기술하면서 유산 이정매 가문이 이학준에게 글을 지어준다고 해서 유산을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라정은 이학준공의 후인데 조선 후기 거유 종족 화서 이항로공께서는 증조부이신 유산 이정매공의 학덕을 높이 평가하시며 이학준에게 이라정 휘호와 이라정기를 지어주셨다. 이평조 통덕양공의 8대손인 이라정 이학준은 자는 덕우이고 생부능극진이다.
이라정 1798년 10월 18일생이고 1870년 6월 13일별세했다. 향년 74세수를 했다. 묘는 합천 숭산면 황령촌 약산 임좌이다. 여러 번 도천에 올랐는데 천거의 요지에 이르기를 경악의 침잠함은 옥이 옷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하고 또 이마에서 독서를 하고 안빈낙도 하였다고 하였다. 이라정기는 일참판 이항로가 지었고 액자는 방임인 참봉 승학이 쓰고 행장은 족증손 우형이 지었으며 갈명은 화산 김용현이 지었다. 이라정 문집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배는 밀양박씨이며 1800년 10월 29일 생이고 1867년 7월 2일 별세했다. 묘는 동래촌 앞 신좌이다. 부는 중원조는 우춘회, 조능기정 충정공 숭원해무 외조는 이두용 경주인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민하여 말을 하면 사람을 놀라게 할 때가 많았다. 자라서는 금곡 송선생의 중용강론을 들었는데 금곡이 여러 번 칭찬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이 모에게 처음으로 중용의 심오한 뜻을 들었다 하고 또 홍매상과 이화서 재현을 조차 교유하였는데 다들 장려하고 칭례하여 허교하였다. 간혹 일찍이 과시에 나아가기도 하였으나 거연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는 바가 아니었다. 다만 어진 경제, 즉 공경사대부들과 사귀는 인연이 되어 선영과 조선의 미적을 강론하고 포장함으로 모든 공공들이 몸을 낮추어 굽히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살고 있는 고을에 용호원이 있으니 동계 정원 선생을 제사하는 곳으로서 공이 일찍부터 힘을 다하여 관리 경영하고 그 원에 주강이 되어 엄숙한 규약으로 여러 학생을 창도하고 인솔하여 유풍을 지능케 하니 향중이 공을 위례하였다. 항상 고상한 풍채를 가져 연연하여 머뭇거리고 아첨하는 태도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때 청고를 지키고 자처하는 몇 분의 인사도 반드시 공으로 수반을 삼았다. 일찍이 경악과 유행으로 향천과 도천 그리고 수여사의 청거가 여러 번 있었으되 마침내 처사로 돌아가셨으니 애석해 하지만은 공의 심사는 어찌 손상함이 있었으리요. 화산 세칙유종 권용현이 지은 묘갈명에서 공이 8살 때 어른들이 조선으로 제목하여 시를 지으라 명령하니 문득 지어 말하기를 1월에 밝은 빛이여 아침마다 거듭되도다 하니 좌중이 다 경탄하였다. 이로써 공의 재지가 뛰어났음을 볼 수 있을 것이요. 일찍이 학덕이 높은 선생의 문화의 경례를 갖추고 명령과 공명의 반열에 종유하였으니 용전 송내이 제주께서 추증하여 허교하시고 말하기를 독서한 지 40년 만에 들어보지 못한 중용의 심오한 뜻을 처사 이모는 의문나고 어려운 것을 해부하여 풀어주니 진실로 경악의 유사로다. 사람들이 묻지 않은 바를 물었다 하고 홍매산직 필은 이모는 단아한 선비로 더욱이 선연을 포미하는데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종중의 어른이신 화서 항로께서 이라정기 문을 지어 말씀하시기를 유행은 도에 근접하고 공공을 겪어도 안년이 처신함이 옛날의 현인들도 이에 지나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공고을 부사인 매곡 송계수공도 말씀하기를 이모의 말은 아름답기가 문장고 시을 같아. 시로 꾸민 것이 아니로되 자연이 우러나는 음성이라 일렀더라. 관부에서 청거한 요지는 명문세족으로 유행이 있고 타고난 성이 효호하다고 하였고 도에서 청거한 요지는 경악에 침잠하여 주옥이 몸물에 잠겨있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비단옷 입은 암행어사도 이마자연에서 독서하고 안빈낙도하는 요사라는 요지로 공을 청거하였었다. 공의 학문과 행위가 실질적이고 깊이 감추어진 포부가 중후함이 이와 같음에도
마침내 당세에 대우받은 바가 없이 불운하여 공공하게 사시다가 세상에서 돌아가시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으랴. 족증손 의형이 지은 행장에서 29대 일화전공은 일화정집을 남겼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일화정 이학준의 시문집이다. 1956년 일화전공의 사대후손인 동강 이창기가 편집, 간행하였다. 사권 1책이며 석인본이고 연세대학교 도서관 및 정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서문 1956년은 족증손 우향이 근서하고 권도의 권용영과 족증손 우향 등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1956년 단양절 감종어 명덕 근식하고 유두절 경주최원 근술, 수 7월개망 증손우갑 근식했다. 내용 분류로는 권 1은 시 159 수가 수록되고 권 2에서 37편과 문목 있다. 권 3에서 7편, 기 11편, 상량문 2편, 제문 6편 있고 권 4에 묘지 7편, 묘갈명 3편, 행장 4편, 사적 2편, 부록으로 김안사 행장 묘갈명 차운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홍석주 홍재철 이학로 등에게 보낸 증여시, 김경선, 김수근 등에게 준 송별시, 그리고 시대적 현실이 강하게 투영된 억적성 탄적상 산성황 패난지 문여릅 수령다위 민소축 등이 있다. 서 중에는 상용전송 선생 문목은 송내이에게 생부모와 양부모의 상해 상기와 복제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다. 상이순상은 이기현에게 보낸 것으로 그가 살던 고을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적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의사용 암진공행장은 임진왜란 때의 의사 진우창에 대한 기록이다. 일화정집 문헌 외에도 학중공이 사용하던 호패와 직인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일화정기는 1865년 종족 성리학의 대가인 화서 이학로공이 유산 이정매의 증손 이학준에게 일화정호를 지어주며 일화정기를 남겨주었다. 일화정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화의 본뜻은 알지 못한다. 이제 문헌에 드러난 것에 따라 그 대강, 윗뜻을 모아보면 일자는 주자의 주일무적이라는 설이니 만수가 일본으로 귀결되는 까닭이다. 하자는 공자께서 어찌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라고 했던 설이니 일본이 만수로 나눠지는 까닭이다. 일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할 뿐이지 존덕성이 아니고 하가 없으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뿐이지. 도문학이 아니므로 한 글자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 우리 두 사람의 처지에 따라 말해보더라도 통한다. 우리 둘은 이로 말하면 같은 평정공의 후손이니 조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그대와 나 사이에 피차의 간격이 있겠는가. 기로 말을 하자면 형제라 하더라도 세대가 내려가서 복을 입어야 하는 관계가 끝이 나면 은택도 끊겨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군자의 학문은 사욕을 제거하여 공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사회도 모두 형제동포이고 인이 천하를 덮는다. 하물며 한 할아버지의 손자인 우리 두 사람이매랴. 공자께서 이르기를 적선지가면 필요여경이요 적불선지가면 필요양이라 고 하셨다. 무릇 성인은 무고와 무피를 덕으로 여겼지만 오늘날 필자는 그 이치가 1월처럼 분명해서의 심스러운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도 적선은 어렵고 적불선은 쉬운 이그 까닭은 무엇인가? 선은 먼지를 치우는 것과 같아서 치우려 해도 치워지지 않고 불선은 먼지를 치우지 않는 것과 같아서 쌓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쌓인다. 이 때문에 그 어렵기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고 그 쉽기는 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듣기로
종씨 학준 덕오씨는 연원을 이어받아 이미 포부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있다. 나는 종씨의 집에 반드시 여경이 있다고 보고 우선 이로써 분명히 해둔다. 숭정 네 번째 을축 1865년 제중양의 종말 화서산인 항로는 기한다. 조선 철학사에서 단연코 우뚝하신 선생께서는 일화정에는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여 존덕성하고 삼가고 전전긍긍하며 날마다 도문하게 힘쓰는 정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셨습니다. 라고 묵감마을에 사는 방우손 진식은 삼가역했다. 1862년에는 경기도 양평에 계신 성리학 대가이신 화서 이항로 선생이 거창 가조에 있는 일화정 이학준에게 보낸 서신이 있다. 그 내용은 종씨 일화정 주인께 화답합니다. 올해엔 꽃 소식이 매우 늦었는데 부문 중에 그대를 만났네. 가난에도 청렴결백한 마음 지켰고 노쇠에도 붉은 얼굴 윤기가 났었지. 연원을 헤아리니 태극을 논했었고 가문이 사업은 유옹을 이었다네. 충효는 우리 가문이 법도이니 훗날 국통을 징험하리라. 1862 임술년 음력 3월 하순 종말 화서산인 쓰다. 이 내용은 화서 이항로의 화서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화서 연원록에도 일화정 이학준이 등재되어 있어 학문적으로도 교류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화정 학중공의 일화정 문집에 화서 이항로공에게 보낸 서찰이 다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애정어린 종조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화서 선생과 일화정 두 선조께서 주고받으신 서신 등이 가보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부친인 동강이 창기 공께서는 양평 서종면 노물리의 화서기념관 건립, 개관할 때에 후손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위탁 전시토록 하셔서 화서기념관에 전시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일화정 학중공이 생전에 사용하던 호패와 직인이 가문에 전해지고 있다. 한편 17대 평정공 노촌 이학동의 문집 노촌실기 문집의 편찬에 참여했다고 노촌실기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1864년에는 승지공 일화정 이학중공은 벽진이씨 시조공 고려 개국공신 벽진장군 이총원 시조공의 본향인 성죽은 벽진면의 얼과 정신을 기르기 위한 경수당을 처음으로 건립할 시기에 경족 수족의 마음을 담아서 경수당 건립기를 기술했다. 그 내용이 일화정 문집에 남겨 벽진이씨 시조공의 사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수당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야산 동쪽에 있는 성주는 산천의 수려함과 인물을 배출함에 있어 경주, 진주, 상주, 안동과 서로 앞을 다투며 스스로 큰 고을을 이룬다. 국사와 야사를 상고하건대 이미 선배들이 지은 글 속에 이런 사실이 갖추어져 있으니 다시 군더더기 말이 필요치 않다. 갑자 1864년 봄에 족보일로 인하여 단소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지세의 아름다움을 두루 돌아보니 참으로 하늘이 만든 훌륭한 땅으로서 지금은 명함방 수촌이라 일컫는데 여기가 우리 시조 벽진부군께서 예전에 살던 곳임을 알리고 있다. 외로운 성에서 성원하신 일은 신라 말기에 뛰어나시고 선호의 봉급을 받은 일은 고려 초기에 특출하셨으니 주나라 서울을 떠나서 양산을 넘은 것과 같이 조상이 옮겨 사신 것은 어느 시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산하공이 명곡에서 생장하시어 나라를 빛낸 계책으로서 명망이 천하에 퍼졌으니 옛 일을 회고하건대 상전벽해에 감개한 눈물이 흘려내려 옷깃을 적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겠다. 우리 시조의 수천 후손들이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다만 1년에 한 차례씩 모시는 제사가 끊이지 않고 다행히 전해지고 있으나 남아있는 제사가 오히려 소박하여 감 한 채와 당 한 채가 있는데
서감은 두 칸 장방으로 비록 노나라의 큰 집인 영광전만은 못하지만은 운곡의 곁 이천가에 우뚝이 서 있는데도 한자의 편액도 없으니 아, 슬프도다. 면상을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봉이라 일컫고 기산에 오르는 사람은 허유의 무덤이라고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부의 친비는 무슨 일이 없으며 악의 즉 전국시대 연나라 장수의 무덤길을 징험할 바 없는 것 같이 길 가는 나그네들이 이 지점을 가리켜 벽진이씨 단소와 제사이다 라고만 말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운거족종이 도배를 하여 옛 모습보다는 약간 나아졌으나 조금 모자라는 것은 명칭이 없는 것이다. 동감은 화수원이라 현판을 달고 서감은 경수당이라 액자를 달고 당 가까이에는 단소 두자를 게시하고 북쪽에는 벽진이씨 보청이라 크게 써 붙였으니 모두 친구 여은교의 석가래 같은 큰 글씨를 빌린 것이다. 외면으로 보면 불가의 도금한 아름다움 같으나 그 속이 어떠한 가는 알지 못하겠다. 이에 갑자기 백천의 흐름이 한 근원에서 비롯되고 만엽의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누어진다는 것이 생각되어 그 감동으로 칠률 한수와 오원시 한수를 읊었으니 어찌 오원칠 언으로 장성명문 대가의 솜씨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원래 문장을 짓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한데 진실로 운거족종의 성의를 저버릴 수 없어서 마침내 기문을 짓는 바이다라고 승지공 이라정 학준홍이 경수당에 관해 기술했다. 이 기록은 종중의 역사 고증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거창입향조 20대 오담이건 선조제실인 오담제가 있는데 제실명칭이 오류병사, 경모제, 오담제의 세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통덕량 구세손, 이라정 학중공이 경모제기를 근찬하셨다. 경모제기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오담선조 자손들은 묘각으로 이름하면 그만이요. 산수를 좋아하고 풍어를 감상하며 후진을 교양하는 서당으로 이름할 수 없기에 삼가 경모 두자로 현판을 붙인 것은 우로가 젖은 봄과 상설 이내는 가을에 감묘하는 마음이 우연히 생긴 것인즉 경모로 이름함이 마땅하다. 구조는 삼간으로 방이 두간이여 통창하게 짓지 못하고 낙성하여 겨우 오는 자손의 거처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이니 이 또한 여타 풍유정각과 조건이 다르다. 다만 이 제실에 모이는 자손은 지성으로 묘소를 다듬으며 선조를 명모하며 이로서 만족하다. 대저지손으로서 선조 묘소에 와서 우리 자손을 얼마나 기대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생각하면 효제지심이 생기지 아니하겠는가. 제실은 거창읍 북쪽 향교 근지에 있으며 지명은 오류동이다. 라고 찬했다. 고향 동예리는 예를 숭상함으로 예곡 또는 예동이라 하다가 박류산 동쪽 마을이라 하여 동예리라 하였으며 일명 동요골이라고도 한다. 우리 마을은 박류산 정상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원동리이고 더 넘어서는 세안골, 서쪽으로는 중마, 평지마, 앙금이 약 500에서 1000m 간격으로 북에서 남루로 일렬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의 동쪽 앞으로는 북쪽의 가북에서 남쪽의 지산으로 폭 70m 정도의 넓은 가조천의 물이 합천댐으로 흘러감으로써 가조천 너머의 동쪽의 넓은 평야인 가조분지의 논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고 있다. 박류산의 북서, 동네 마을의 서쪽 전답 끝자락에 나지막한 안양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벽진이씨 가조입향조 21대 통덕량 인안서의 묘소가 정상부에 있고
그 아래에 33대까지의 후손들이 고이 잠들어 있다. 안양산 끝자락에 학당골이 있는데 학당동은 거창군지에는 조선 인조 때 과거에 등재한 승정원 박사 이창일이 강학한 학당이 있어 이름 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폐동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승문원 박사 이창일공의 교지가 동강 이창기, 송월 이선숙님 가문에 전해지고 있다. 박류산 동쪽 끝자락에는 가조 입향조이신 21대 통덕량 인안서공을 모시는 경모제 제실과 유적비가 세워져 있다. 필자가 어릴 적에는 매년 묘사 때가 되면 전날에 주변 각 지역에 종중 일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집과 제실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시제에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곤 했다. 그동안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밤늦게까지 담소를 하며 늦은 밤에는 야참을 먹었던 기억이 나며 온 마을이 잔치를 하는 분위기였다. 그때는 제실이 우리 집 옆마당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 거창군지에 26대 유선 이정매공이 말년에 유산제를 짓고 경악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무대에 내려오면서 가조입향조 통덕량의 제실인 영모제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유산제실에 사용되었던 유산정숙의 현판과 유산공의 유산문집의 문헌이 가문에 전해지고 있다. 윗대 선조께서 우리 집 마당 안에 제실을 지었기 때문에 제실의 주변부의 작은 언덕인 울타리 땅들은 우리 집의 토지로 등기가 되어 있다. 영모제 제실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의 나지막한 언덕에는 29대 선조 일하정 이학중공의 배위 밀양박씨 산소가 동양으로 있다. 박류산은 본명은 화룡산이었는데 신라말 박류거사가 충신은 불사이군이라며 이 산에 응거하며 보냈다 하여 그 충정을 높이 받들어 박류산이라 부르고 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충신들이 이 산에 응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26대 유산 이정매공께서도 높은 뜻을 깨닫고 박류산 동쪽의 끝자락에 유산제를 짓고 학문에 열중했으리라 생각된다. 영모제 제실 맞은편에서 북쪽 50m쯤의 도란 건너쪽에 마을 입구 언덕에는 고목 느티나무 새 그루가 300년 넘게 마을의 변천사를 지켜보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를 삼수정이라 한다. 거창군지에 벽진이씨 27대 선조 이가신공께서 심었고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가신 선조의 호를 삼수정으로 지었다고 하는 내용이 가조면지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부친이신 33대 동강 이창기공께서도 삼수정의 영감을 받아 성주군 벽진면에 있는 벽진이씨 시조공을 모시는 경수당내에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는 나무가 크서 웅장한 모습로 자라고 있어 자랑으로 삼고 있다. 벽진이씨 28대 삼수정 이가씨는 1739년에 태어나고 1798년에 약추사로서 소수가 되어 소청에 나아갔다. 1815년에 별세했다. 자는 성필이고 호는 삼수정이다. 묘는 안금촌우 신좌이다. 행장 및 묘지는 손학준이 지었다. 배는 문화유씨이고 1737년 9월 1일 생이며 1805년 12월 3일 별세했다. 묘는 증조고영아 량좌이다. 묘지는 손학준이 지었다. 부는 영춘, 조는 사심, 증조는 수춘경공 형도후손이다. 외조는 임동원 은진인이다. 삼수정의 고목 느티나무는 마을 앞에 있는 당산이다. 벽진 27대 이가신이 쌓고 그 위 호를 삼수정이라 하였으며 세 그루에 궤목이 있었는데 한 그루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목으로 베어지고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있다. 마을 신앙 풍속 풍습으로는
이 마을의 당산제는 마을 입구에 있는 삼수정 옆에 있는 300년이 넘는 괴목나무 세크로와 마을 서편에 있는 소나무였다. 당산제는 20여 년 전부터 지내지 않는데 닷새 전에 제관을 선정했는데 선정된 제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도 함께 정성을 들여야 했으며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에서 자정이 지나면 목욕제게 했다. 제기는 제관집의 것을 사용했고 재물은 유사가 장에 가서 마련했는데 부정된 것을 보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돼지는 열나흘 날 유사집에서 잡아 위턱을 윗당산에 쓰고 아래턱은 아래당산에서 사용했는데 제를 지내고 나면 당산나무 앞에 묻었다. 제수는 두 벌을 장만하여 각각 따로 쓰며 밥은 제관집에서 지어 가지고 가서 올린다. 자정이 지나 제를 올리고 나서 보름날 아침 음복을 하고 지신 밟기, 달집 태우기, 윷놀이 등을 했으며 기우제는 박류산 만당에서 했다고 박종섭이 거창군의 마을신앙 도서에 기술하고 있다. 동강 이창기용은 슬하에는 사남 일녀를 두었다. 장남 송월 선숙은 1951년 11월 6일생이고 배는 밀양변시 변필요 1954년생 7월 27일생이다. 부는 영국이고 조는 원식이며 증조는 연근이고 외조는 김섭이고 김영인이다. 장남 선숙은 부산 동아대학교 학사,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부산 북부상교육청 교육장 및 교장을 역임했다. 2014년에 교육계 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 대통령상인 홍조근 정훈장을 받았다.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슬하의 정원, 광원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이남 덕명 선동은 1954년 6월 14일 생이고 배는 인동장시 장정숙이다. 부는 도안 조는 갑술이다. 이남 이선동은 부산 동아대학교 학사,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대학 졸업 후에 구미에 있는 반도체 기업에 근무했으나 임원 승진 후에는 본사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게 되었다. 슬하의 일남 이성원, 이녀 이주연, 이지현을 두었다. 삼남 선수는 1956년 11월 15일 생이고 배는 배경전 1959년 6월 17일 생이다. 부는 만원, 조는 분기이다. 성균 청년관 유도회 거창양교 회원으로 2015년에 예절상을 받았다. 가조 동네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효자 노릇을 하면서 살았다. 슬하의 일남 이인원, 1년 이은정을 두었다. 사남 성규는 1965년 1월 17일 생이고 배는 전주 최씨 최재영 만 9681년 10월 17일 생이다. 부는 성림이고 조는 인준이고 외조는 송대현 은진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복지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 슬하의 이녀 이소진, 이소연을 두었다. 녀선자는 1962년 1월 20일 일생이고 부는 하재룡 진양인 공학석사이다. 부는 우성이다. 슬하의 이남 하종욱, 하선이를 두었다. 본동영상은 동강 이창기공이 별세하신 지 12년이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의 훌륭하신 업적과 높은 뜻이 잊혀지지 않고 후손들이 평정공계 승지공 33세손 창기공의 얼과 정신을 이해하고 전달되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부친인 창기공께서 보관 계승해 오신 가문이 가승자료와 행정기관 밑직간접으로 수집해온 글과 사진을 모아 편집해서 귀로 듣고 사진으로 이해하는 시청각 동영상을 만들었음을 밝혀두며 제작 편찬에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전부산 북구교육청 교육장, 교장을 역임한 장남 송월 이선숙님과
자료 준비를 해주신 동생 수야 이선수님, 구야 이성규님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34 새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11월 3일